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금리 상승기에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시장에 있으면서 금리 상승 하락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처럼 위기감을 갖고 이번처럼 오랫동안 금리 상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리만이나 내지는 9.11 때 금리 상승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간 상승 그리고 빠른 회복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또 올해까지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크로 환경에 의한 구조적인 금리 상승이 저희들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리 상승이 단순히 채권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의 여파를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금리 상승기에 기업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년까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면 1%나 2% 아주 낮은 금리에 조달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조달이 안 되는 기업도 있고 또 조달되더라도 이전과 다른 아주 큰 폭의 금리를 주고 조달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런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단순히 기존의 채권뿐만 아니라 에쿼티 또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조달하는 시기에 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올해 1, 4분기에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이 어떤 방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 올해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1페이지의 첫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 상승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아주 심하게 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금리 상승의 속도나 기울기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정부의 국채 발행의 확대 우려가 굉장히 좀 컸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대비해서 8.5% 3월 달에 발표가 됐고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지난해 대비해서 4.1%. 제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분위기가 금리를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빅스텝 인상을 예고를 했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 정도면 미국이 지금 0.5%인데 2%의 기준금리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빅스텝 2번의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도 지금 1.5% 기준금리인데요. 아마도 2% 이상, 2% 내지 2.5까지 간 금리가 현재 시중 금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인데 최근 미국의 2년, 10년의 역전 현상이 있었죠. 근데 저희도 장단기 스프레드이 크게 좀 축소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단기 스프레드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는 아마도 내년 이후에 경기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역시 크게 축소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채 등급 스프레드는 최근 올해 들어서 약 7bp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이 생각보다 크게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절대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회사채 민평이 거래가 되거나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발행이나 거래가 많이 줄어든 영향들이 민평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채 스프레드도 약 7bp 확대에 그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서는 5월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금리 안정기에 좀 도달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회사채 스프레드도 이런 추세, 그러니까 확대 추세에 좀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현재 금리대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대에 가 있는 걸 반영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금리는 이제 좀 박스권에 좀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미국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찾아보면은 OECD 국가 중에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보면 성장률이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현재 금리대에 좀 과도한 좀 상승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대는 상반기 또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1, 4분기와 올해 1, 4분기의 비교입니다. 지난해 1, 4분기에 등급별 AA 등급은 경쟁률이 약 5대1, 싱글 A는 7대1 정도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 1, 4분기는 2대1 정도 경쟁률이 크게 다운이 됐고요. 낙찰금리도 두 번째 그래프가 낙찰금리 그래프인데 낙찰금리도 지난해 AA는 언더 8bp, 민평 대비 언더 8bp에 지난 1, 4분기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플러스 12bp에 낙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A에 비교해서 싱글 A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 4분기에 싱글 A의 낙찰 금리는 언더 35bp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올해에 들어서는 플러스 27bp에 낙찰이 됐고 이마저도 아주 몇몇 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다수의 기업이 수혜 측을 받아오면 미달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AA보다는 싱글 A에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별 만기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발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AA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발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금리 때도 플러스 10에서 20 정도면 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면 싱글 A는 발행 자체가 좀 어렵고요. 싱글 A는 규모도 줄어들고 발행하는 기업도 줄어들고 금리도 굉장히 높게 줘야 되는 상황. 또 한 가지는 장단기의 양극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이상 7년, 10년 만기가 많이 발행이 됐었고 특히 AA 이상은 3년보다는 5년, 7년, 10년이 훨씬 더 발행이 용이했다라고 보면 올해 들어서는 만기도 3년에 국한되는 5년 이상의 발행이 잘 발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급별, 그다음에 장단기, 만기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방향들은 하반기 특히 2분기 5월 이후부터는 약간 좀 진정이 좀 되긴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 크레딧에 대한 스프레드나 발행의 방향들은 일정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 채권 자산을 들고 있는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아마 1분기에 저희가 국고금리로 120bp 이상 오르면서 자산의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고요.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데들이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좀 손실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었고 반면에 제일 앞에 있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금리가 오르니까 수혜 측에 좀 들어오는 국면이 있습니다. 수혜 측에 들어와서 좀 진성호가들이 있고 그래서 낙찰로 보면 배정을 보험사들이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자들 중에서 보험사가 그나마 1, 4분기에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연기금, 제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연기금이 이렇게까지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인 시기가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자금 부족 현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연기금이나 중앙회의 채권 투자, 특히 이제 회사채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고, 또 절대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보험사 중심의 투자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보험사를 저희가 몇몇 보험사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 보험사들이 대부분 대체 투자나 해외 투자에 집중한 반면에, 최근 절대금리가 오르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정도면 해외 대체를 가느니 국내 유가증권 투자를 해도 목표 수익률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사들의 투자들은 이제 이 금리대는 투자 가능한 금리대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에 굉장히 좀 저조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좀 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3년, 5년 중심의, 특히 우량 등급 중심의 투자들은 이제는 조금 1, 4분기 비교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아직 채권, 특히 크레딧 투자를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보험사나 연기금의 크레딧 투자들이 좀 확대된다고 하면, 자산운용사들도 지금의 눈치 보기 시장에서 점진적인 투자 확대를 이루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금리대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투자자들도 그동안에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서,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시장 참여,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분위기에 서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의 금리 수준, 우리 경기 수준에 맞는 금리대를 좀 찾아가는 분위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4분기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이제 5월 이후, 특히 2분기, 3분기 들어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회사채 자금 조달은 5월 이후 3분기에 조달을 한번 하는 게 전체 올해 시장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그 시기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조달 방안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우리가 조달했을 때보다는 조금 목표를 좀 낮추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달의 규모도 이전보다는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금리도 우리가 1%, 2%대 조달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의 금리를 가지고 비교해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금리대에 생각을 하시고 조달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사채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자본성 조달, 그 다음에 부채성 조달의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좀 회사채나 또 기업이 회사채 이외에 대출, 은행을 통한 대출이 좀 주요 조달 방안일 텐데요.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방안들은 틈새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요가 회사채나 은행 론처럼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 그때 상황에 맞는 조달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방안들은 각 기업의 상황도 다를 것 같습니다. 등급별, 또 기업의 여타가 지분 구조, 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에서 회사채 이외에 나머지 좀 조달 가능한 것들이 부채성 조달로는 역시 장기 CP, 그 다음에
신보 PCBO, 담보부 사채 이런 순서가 좀 될 것 같고요. 장기 CP는 저희가 최근에 해보니까 AA 등급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보 PCBO는 발행이 어려운 싱글 A 등급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담보부 사채는 해사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리플 B급이나 한계 기업들 정도가 이 상품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유상증자나 RCPS, CPS 그리고 메자닌은 사실 에쿼티성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조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CP는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1년 이상의 장기 발행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락이 걸리는 상품인데, 이런 장기 CP는 투자자랑 같이 뭐 계약을 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년 락 걸려서 보유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발행 가능하고요. 장기 CP의 주요 투자자들은 증권사 신탁이나 RP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때그때의 자금 상황에 맞게끔 장기 CP 니즈가 있는 투자자들을 고른다고 하면 충분히 장기 CP 가능하고요. 현재 장기 CP 발행됐던 기업들 보시면 AA 이상의 아주 좋은 기업들입니다. AA에 발행이 되고 있는데, CP가 원래 이제 이게 그 할인채 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평 대비해서 지금 다들 언더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금리를 보시면 이표채랑 비교해 보시면 실제 이표채 발행의 금리하고 비슷한 금리대로 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A 등급은 규모 면에서 보통 1,000억에서 1,500 정도 발행이 한 번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시장 대신해서 틈새 시장으로 이런 장기 CP 시장을 조금 활용하셔도 금리면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뭐 오늘 지금 IPO 발표하시는 김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유상증자는 사실은 이제 모든 기업이 상장회사들이 뭐 대안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유상증자의 분류나 뭐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페이지가 조금 의미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유상증자가 약 100% 이상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화랑일 겁니다. 물론 IPO 시장도 지난해 뭐 최고 호황을 누렸었는데, 이 에쿼티 시장의 호황에 따른 유상증자도 규모가 작년에 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규모의 증가라기보다는 저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작년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 그리고 올 초에 지난주까지 발행됐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발행사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지난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대기업의 유상증자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 그다음에 크게 어려운 기업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우량 대기업들도 실제 자본시장을 잘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하나그룹,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조 단위의 증자를 하면서 자본시장의 주주들에게 이후의 회사 발전에 잘 설명을 하고, 이런 자본성 조달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그 대기업의 오너 회장님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보다 이제 요즘에 승계가 되면서 젊은 CEO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이런 젊은 CEO들의 마인드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지난해 에쿼티 시장의 화랑에 더불어서 이렇게 좀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은 유상증자의 조 단위의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등등 막 필요한 조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수소까지 포함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어느 정도의 시장이 회복된다고 하면 큰 자금의 조달로는 여전히 대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여집니다. CPS, CPS는 에코티성 조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RCPS 발행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RCPS는 조금 채권형의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CPS는 이건 어쨌든 에코티 우선주의니까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CPS 같은 경우에는 IPO를 앞둔 프리-IPO 개념에 좀 이용을 좀 하는, 발행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PRS나 CPS나 RCPS들을 보시면 CPS는 프리-IPO 개념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형 PE들, 일반 PE들도 많이 참여해서 기업들과 같이 CPS 발행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본 인정 비율도 보시면 특히 이제 RCPS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60%에서 100% 정도의 자본 인정을 받고 있고요. CPS는 대부분 100% 자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비상장 회사들은 IPO가 근접해 있다고 하면 저는 CPS 조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상장회사들과 비상장회사 할 것 없이 RCPS는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자본성 조달보다는 채권 형식의 부채성 조달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 3년 만에 이렇게 리츠가 커졌나 싶을 정도로 현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리츠는 315개고 자산 규모도 이제 막 70조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 리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16개가 상장되어 있고 시총도 8조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리츠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정해져 있는 수익이 확정되어 있는 이런 리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저는 이 리츠 투자가 큰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품으로도 리츠는 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츠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상장 리츠에 가장 큰 게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게 롯데 리츠입니다. 롯데 리츠가 리테일 중심의 리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K 리츠가 이제 SK그룹에서 리츠를 발족을 했는데요. 이거는 서린동 빌딩하고 SK가 갖고 있던 주유소를 매수해서 리츠 회사를 설립하고 리츠를 상장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지분 50%는 SK나 롯데가 자기 리츠의 50%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로 잡히고 리츠가 단순히 건물을 매각하는 게 아니다. 많은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SK하고 롯데 이후에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니치를 각 그룹마다 니치를 조금 만들 수도 있고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보험사들을 좀 만나보면 보험사들의 RBC에 대한 고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그룹뿐만이 아니라 대형 생보, 손보들은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좋은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RBC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리츠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리츠는 실제 조그만 회사보다는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발행 상장 이게 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보 PCBO는 저희는 A등급에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보 PCBO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소중견에 어려운 조달이 되지 않는 기업들에만 오픈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신보 PCBO가 대기업도 지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상장된 신보에 발행됐던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비용은 저희가 AA 등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민평에 발행이 되고 추가 후순위를 가져가는 게 10bp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싱글 A 등급이 발행이 되지 않고 금리가 보통 민평 대비 플러스 30, 20 이 정도 수준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신부 PCB를 이용한 대기업의 발행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사채는 저희는 트리플 B급의 회사채 발행이 되지 않는 기업들에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캔커보증 담보부 사채에 있는 캔커보증 담보부 사채는 선순위는 캔커보증으로 되기 때문에 트리플 A로 발행이 되고 있고 소규모 자체 신용으로 나가는 등급은 자기 신용 등급에 한 노치나 두 노치 높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캔커보증의 담보부 사채도 트리플 B급의 회사들한테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에 캠코에서 이 담보부 사채에 대한 현재의 규정들, 현재 조건들을 기업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분위기로,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고 여러 조건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캔코 보증도 우리가 그 트리플 B급이나 회사채 발행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발행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자닌 관련돼서는 현황만 좀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메자닌도 아까 말씀드린 주식 시장의 화랑에 따라서 17년 대비해서 약 작년에 256% 정도 매잔이 많이 발행이 됐었고요. 특히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많이 발행됐는데 이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히 CD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제재 조항들이 생겼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난해 매잔 시장 화랑과 또 올해부터 바뀌는 규제 때문에 땡겨서 지난해 많은 좀 발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금 작년 쿠폰 제로에 YTM 제로라고 하면 약간의 금리를 좀 더 주고 이러면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선호하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채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배자님까지 포함해서 얼마든지 시장에 맞게끔 각 기업에 맞게끔 발행은 가능하다. 단 그 조건에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제안을 하시면 언제든지 좀 조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